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폭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경찰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당초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전격 재배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에 개입했다라는 전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칙적인 관할이 해당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는 강남, 그래서 강남경찰서에 경찰청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이 그 광수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배당을 해서 사건 자체의 어떤 비중을 강하게 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사건의 비중을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처리를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한 말씀에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권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네. 맞는지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고 어떠한 법문이 적용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만한 문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왜곡 날조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 처벌의 정도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방하다든가 왜곡하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의도성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 이번에 살펴봐야 될 문제는 과연 그것을 고의적으로 진행을 했느냐의 네.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적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한 법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5.18 특별법에 관련된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용진 회장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획했다라든가 지시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과 형사 책임은 아직까지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주관 행사에서 주는 경품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의 불매를 좀 공식화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되는 그 언론 기사의 댓글에 보면은 네. 상당 부분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특정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불매운동을 얘기를 하고 나아가 불매운동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카페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국가기관 특히 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의전 서열에서도 굉장히 앞서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떤 예산을 쓰는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쓰지 말라라는 지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만 움직임과 함께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리 충전해놓은 것을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가액의 60%를 사용해야 환불해 준다는 건데 이 규정은 문제가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약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그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른다고 한다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통상 금액형 상품권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겠죠. 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도 이번 상품권의 그런 규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틀 안에서 표준 약관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약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관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든가 약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약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우리가 소비자가 이런 상품권을 구입했을 당시와 달리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스타벅스 코리아를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겼다. 지금 스타벅스를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번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급되어 있던 그런 상품권에 구입한 구입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해명했죠.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네, 김수현 씨 내용 들으셨는데 경찰이 이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가장 큰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과 그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고 김세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김세론 씨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지금 두 사람의 교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방이 알 수 없음이란 대화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김수현 씨의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주장 자체가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대표 이거 구속영장이 현재 청구된 상태인데 이 김수현 씨가 이 의혹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고적으로 170억에 달하는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김수현 배우가 이에 대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적극적 손해, 결국 이러한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대한 손실이 17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뿐만 아니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배상을 가능합니다. 나아가 위자료, 결국 이것으로 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거두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기 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170억이 돈이 있느냐, 이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